오늘은 산들이가 신규 간호사가 알아야 할 필수 임상 약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실 세동이 있는데요. 심실은 벤트리클라고 세동은 피브릴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심실 세동은 벤트리클라 피브릴레이션에서 약어로는 VF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심실 빈맥은 심실은 역시나 벤트리클라 그리고 빈맥은 타키카디아예요. 그래서 심실 빈맥은 벤트리클라 타키카디아 그리고 약어로는 VT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심박출량 같은 경우는 카디악이 심장이잖아요. 그리고 아웃풋은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박출량을 의미해요. 그래서 심박출량은 카디악 아웃풋, 약어로는 CO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심방세동 같은 경우는 심방이 에이트리알이에요. 에이트리알 그리고 세동은 피브릴레이션인데 이거는 심장이 약하게 뛰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계를 할 때 심방세동을 에이트리알 피브릴레이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에이트리알의 앞에 A 그리고 피브릴레이션의 FIP 앞에 있잖아요. 이것만 따서 APB다 이렇게 인계를 해요. 그리고 약어로는 아트리알 앞에 A 그리고 피브릴레이션의 F 이렇게 해서 AF로 표기를 하고요. 심부전은 하트가 심장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페일루리는 부전을 의미해요. 그래서 심부전 같은 경우는 HF 이렇게 표기를 해요. HF 그리고 말초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말초는 페리페랄이에요. 그래서 이 페리페랄은 중심부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언저리 이런 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말초는 페리페랄, 혈관은 바스쿨라죠. 그리고 질환은 디지즈예요. 그래서 말초 혈관 질환은 페리페랄, 바스쿨러 디지즈 이렇게 해서 약어로 PVD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관상동맥 질환 같은 경우는 관상동맥이 코로나리 아르테리예요. 그래서 관상동맥 그냥 코로나리만 해도 관상동맥을 의미할 수 있고요. 코로나리 아르테리 해도 관상동맥이에요. 그리고 디지즈는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은 코로나리 아르테리 디지즈 이렇게 해서 약어로는 CAD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대동맥 협착증 같은 경우는 에이오르틱이 대동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동맥은 에이오르틱, 협착증은 스테노시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동맥 협착증은 에이오르틱 스테노시스에서 약어로는 AS로 표기를 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급성이 어큐트예요. 어큐트. 그리고 만성은 크로닉이잖아요. 급성은 어큐트. 그리고 마이오카디악은 심장의 근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팍션은 경색이고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은 어큐트 마이오카디알 임팍션 이렇게 해서 약어로는 AMI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좌심실 비대가 있는데 레프트는 왼쪽을 가리키는 거고요. 벤트리클라가 심실이에요. 그리고 하이퍼트로피는 비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좌심실 비대는 레프트 벤트리클라 하이퍼트로피 이렇게 해서 약어로는 LVFH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좌심실 비대는 약어로 LVH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다음은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경피적이라는 뜻은 트랜스 카테터가 있는데 이거는 경피에 카테ter를 삽입한다는 뜻이잖아요. 경피적으로 카테ter를 삽입한다. 그래서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하면은 트랜스 카테터 에이오르틱 밸브 리플래시먼트 이렇게 해서 경피적은 트란스 카테터, 대동맥은 에이오르틱, 판막은 밸브예요. 그래서 치환술은 리플레이스먼트고, 그래서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은 트랜스 카테터, 에이오르틱, 밸브, 리플레이스먼트 이렇게 해서 약어로는 T, A, V, R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복부 대동맥은 복부는 업도미널이잖아요. 그리고
대동맥은 에이오르틱, 그리고 이 아네오리즘은 대동맥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같이 에이오르틱, 에너리즘은 대동맥류, 이 에너리즘이 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부 대동맥류는 업도미널 에어리틱 아네리즘에서 약어로는 A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관상동맥 우회술이 있는데 관상동맥은 코로나리 아르테리예요. 그리고 바이패스는 우회한다는 뜻이고 그라프트는 수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상동맥 우회술은 코로나리 아르테리 바이패스 그라프트 이렇게 해서 약어로는 CABG 이렇게 해요. 그래서 관상동맥 우회술은 코로나리 아르테리 바이패스 그라프트, 그리고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급성은 어큐티고 림프구성은 림포블라스틱, 그리고 백혈병은 러케미아예요. 그래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어큐트 림포블라스틱 러케미아에서 약어로는 ALL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관상동맥 질환 같은 경우는 코로나리 아르테리가 관상동맥이고 디지즈가 질환이에요.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은 코로나리 아르테리 디지즈에서 약어로는 CAD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도착 시 심정지는 카디악 어레스트가 심정지잖아요. 카디악이 심장을 가리키고 어레스트가 정지, 그리고 어라이벌은 도착 시를 의미하는데 어라이벌이 도착이에요. 도착. 근데 여기 앞에 전치사 on이 붙어서 도착 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cardiac arrest on arrival은 도착 시 심정지고요. 약어로는 CAOA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렬성 심부전은 콘제스티브가 좀 복잡한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렬이 돼 있는 거. 그래서 콘제스티브는 우렬성이고 하트 페일로리는 심부전이에요. 하트가 심정이고 페일로리가 부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렬성 심부전은 콘제스티브 하트 페일로리 이렇게 해서 약어로 CHF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만성 관상동맥 부전이 있는데 만성은 크로닉이고 코로나리는 관상동맥, 그리고 인서피시언시는 부족한 부전을 의미해요. 부전을. 그래서 만성 관상동맥 부전은 크로닉, 코로나리, 인서피시언시 이렇게 해서 약어로는 CCI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천성 심질환은 선천성은 콘제니탈이 선천성이에요. 이 선천성은 콘제니탈, 그리고 심질환은 하트 디지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천성 심질환은 콘제니탈 하트 디지즈 이렇게 해서 약어로는 CHD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다음은 뇌경색이 있는데 세레브랄은 뇌를 의미하고요. 임팍션은 경색을 의미해요. 그래서 뇌경색은 세레브랄 임팍션에서 약어로는 CI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다음은 뇌동맥 조영술이 있는데요. 이 세레브랄이 뇌를 의미하고요. 안지오그라피가 조영술을 의미해요. 그래서 뇌동맥 조영술은 세레브랄 안지오그라피에서 약어로는 CAG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뇌 척수액 같은 경우는 세레브랄이 뇌잖아요. 세레브랄가 뇌고 스파니엘이 척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플루이드는 수액이잖아요. 그래서 뇌 척수액은 세레브랄 스파니얼 플루이드 이렇게 해서 CSF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폐 색전증 같은 경우는 펄모나리가 폐를 의미하고요. 엠볼리즘이 색전증이에요. 그래서 폐 색전증은 펄모나리 엠볼리즘에서 약어로는 PE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마이오카디알이 심장의 근육이고 임팍션이 경색이잖아요. 그래서 심근경색은 마이오카디알 임팍션, 약어로는 MI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심부정맥 혈전증 같은 경우는 이 D이 심부를 가리키는 거고요. 베인은 정맥, 그리고 스롬보시스는 혈전증이에요.
그래서 딥베인 스럼보시스는 심부정맥 혈전증이고 약어로는 DVT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카디오펄모나리 리석시테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디오는 심장이고 펄모나리는 폐잖아요. 그리고 소생술은 리석시테이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카디오펄모나리 리석시테이션에서 약어로는 CPR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오늘은 혈관질에 대한 용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많이 접하게 되는 게 뇌졸중인데요. 이 뇌졸중은 세레브로바스쿨러 액시던트 해가지고 이 세레브로바스쿨러는 뇌혈관을 의미하는 거고요. 액시던트는 사고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레브로바스쿨러 액시던트는 뇌졸중이고요. 같은 뜻으로 스트로크도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세레블로바스쿨러 액시던트라든지 아니면 스트로크는 모두 뇌졸중을 의미하고 약어로는 CVA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출혈과 관련된 용어인데요. 먼저 내뇌출혈이 있는데요. 이 내뇌출혈은 인트라세레블러 헤머러지 해가지고 이 인트라세레블러는 내실 안을 뜻하는 거고요. 이 헤머러지는 출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트라세레블러 헤머러지는 내뇌출혈이고요. 약어로는 ICH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다음은 지주막하 출혈인데요. 이 지주막하 출혈은 서브라크노이드 헤머러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서브라크노이드가 지주막 아래를 의미하는 거고요. 헤머러지는 출혈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서브라크노이드 헤머러지 하면은 지주막하 출혈이고요. 약어로는 우리가 SAH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주막하 출혈이네 아니면 내뇌출혈이네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산들이가 이렇게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지주막 바로 아래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거를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고요. 연질막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내뇌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경막하 출혈인데요. 이 경막하 출혈은 우리가 subdural hemorrhage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subdural은 경막 아래를 의미하는 거고요. 역시 hemorrhage는 출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subdural hemorrhage 하면은 경막하 출혈이고요. 약어로는 STH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경막 외 출혈이 있는데요. 이 경막 외 출혈은 에피가 바깥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피두랄 헤머러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이 에피두랄은 경막 밖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헤머러지는 역시 출혈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에피두랄 헤머러지 하면은 경막 외 출혈이고요. 약어로는 EDH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잠깐 그림을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경막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거 있잖아요. 이게 경막인데요. 이 경막 바깥쪽에 출혈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경막 외 출혈이라고 하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경막 밑에 쪽으로 출혈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경막 하 출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산들이가 준비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이런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후유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후유증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보행실조가 있는데요. 이 보행실조는 게이트 어택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게이트는 걷는 모습 즉 보행을 뜻하는 거고요. 이 어택시아가 운동실조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게이트 어택시아는 보행실조를 뜻하고요. 다음은 편마비인데요. 우리가 편마비를 주로 헤미플리지아 또는 헤미플리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헤미플리지아는 한쪽 편이 완전히 마비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헤미플리시스는 한쪽 편 근육 힘이 좀 약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접두사 헤미는 반을 가리키는 거고요. 플리지아는 마비 그리고 플리시스는 부전마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보면은 이 플리시스가 플리지아보다 약간 약하게 마비가 온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헤미플리지아 또는 헤미플리시스를 편마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은 사지마비인데요. 이 사지마비를 쿼드리플리지아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쿼드리라는 게 사를 뜻하는 거고요. 전미사 플리지아는 마비를 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쿼드리플리지아는 사지마비이고요.
다음은 실어증인데요. 실어증을 우리가 aphasia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앞에 a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고요. 이 aphasia는 언어나 말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phasia는 실어증을 의미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와 관련된 용어 몇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우리가 관절 가동 범위를 ROM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ROM은 range of motion 해가지고 이 range는 범위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ove는 뭐뭐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motion은 운동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range of motion 하면은 관절 가동 범위이고요. 약어로는 우리가 ROM 이렇게 많이 표기를 합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인데요. 물리치료를 우리가 피지컬 세라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피지컬은 물리적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세라피는 치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지컬 세라피 하면은 물리치료를 뜻하고요. 우리가 약어로 PT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언어 치료인데요. 이 언어 치료는 스피치 세라피인데요. 이 스피치는 말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라피는 치료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피치 세라피는 언어 치료를 뜻하는 거고요. 우리가 약어로 ST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다음은 작업 치료인데요. 작업 치료는 우리가 occupational therapy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occupational은 작업 요법이고요. 그리고 therapy는 치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occupational therapy 하면은 작업 치료를 의미하는 거고요. 약어로는 OT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다음은 신경 발달 치료인데요. 우리가 신경 발달 치료를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Neurodevelopmental은 신경 발달을 의미하는 거고요. Treatment는 치료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하면은 신경 발달 치료고요. 약어로는 NDT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재활의학과는 우리가 RM 이렇게 표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RM이라는 거는 리하빌리테이션 메디슨 해가지고 이 리하빌리테이션의 R하고 메디슨의 M을 앞자만 따가지고 RM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부터 수술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관절경 수술은 우리가 아스로스코픽 서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아스로스코픽은 관절경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서저리는 수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절경 수술은 인시전을 하지 않고, 즉 절개를 하지 않고 이 수술할 부분에다가 작은 구멍을 뚫은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관절경을 넣어가지고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아스로스코픽 서저리에 앞 글자만 따가지고 주로 AS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외에도 이 아스로로 시작하는 용어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산들이가 몇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아스로티시스 이게 있잖아요. 이거는 관절 고정술인데요. 이 아스로는 관절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디시스가 관절이나 뼈의 결합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스로티시스는 관절 고정술이고요. 다음으로 아스로그라피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스로그라피는 관절 조형술이고요. 이 아스로는 관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전미사 그라피가 이미지 또는 기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로그라피는 관절 조형술이고요. 다음으로 아스로플라스티가 있는데요. 이 아스로플라스티는 관절 성형술을 말하는 거고요. 역시나 아스로는 관절을 뜻하는 거고요. 플라스티가 바로 성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스로플라스티는 관절이 망가져가지고 막 통증이 엄청 많을 때,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좀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 손상된 연골을 잘라내고 인공물로 대체하는 수술을 말하는 거고요. 이 관절 성형술을 우리가 아스트로플라스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인공관절 치안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인공관절 치안술은 우리가 토럴 조인트 리플레이스먼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토럴이라는 것은 전체라는 뜻이고요. 이 조인트라는 것은 관절. 그리고 위에서 산들이가 아스로도 관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조인트도 관절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먼트는 바꾸다 또는 교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어깨라든지 아니면 고관절 또 무릎 이런 데가 뭐 다쳤다든지 아니면 병이 있어가지고 손상됐을 때 그 손상된 관절을 갖다가 금속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수 플라스틱 이런 걸로 바꿔주는 수술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관절 치환술을
total joint replacemen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공관절 치환술은 수술 부위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어깨부터 알아볼 건데요. 어깨 인공관절 치환술은 우리가 total shoulder replacement 이렇게 해가지고 이 shoulder가 어깨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replacement는 치환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깨 인공관절 치환술은 total shoulder replacement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약어로는 똑같이 total의 T 그리고 shoulder의 S, replacement의 R 이거를 앞 글자만 따가지고 TSR로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인공 고관절 치환술인데요. 인공 고관절 치환술은 우리가 total hip replacement 이렇게 해가지고 total하고 replacement는 똑같고요. 가운데 힙만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약어로는 역시나 앞 글자만 따가지고 THR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산드리 병원에서 가장 많이 보는 수술명인데요. 바로 무릎 관절 치환술인데요. 이거는 total replacement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total하고 replacement는 같고요. 가운데 re만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어로 TKR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정리를 해보면은 TSR은 어깨 인공관절 치환술이고요. THR은 인공 고관절 치환술, 그리고 TKR은 무릎 관절 전 치환술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디스펙토미인데요. 이 디스펙토미는 디스크 절제술로 디스크는 추간판을 의미하는 거고요. 액토미는 절제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액토미는 추간판 절제술이라고 하고요. 다음은 라미넥토미라고 해가지고 척추 후궁 절제술인데요. 이 라미는 척추 후궁 또는 뼈 이런 거를 뜻하는 거고요. 이 액토미는 제거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라미넥토미는 척추 후궁 절제술이고요. 우리가 약어로는 LAMI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거의 다 왔는데요. 조금만 더 힘내셔서 같이 가보시게요. 이번에는 안테리어라고 포스테리어가 들어가는 용어인데요. 이 안테리어는 전방, 즉 앞을 뜻하는 거고요. 이 포스테리어는 후부, 즉 뒤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이렇게 하면은 ACLR 해가지고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인데요. 이 anterior은 앞 또는 전방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cruciate는 고정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리가먼트는 인대를 뜻하는 거고 reconstruction은 재건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nterior의 A 그리고 cruciate의 C 그리고 리가먼트의 L 그리고 리컨스트럭션의 R 이렇게 해서 약어로 ACLR은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인데요. 전방은 anterior 그리고 후방은 posterior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pos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이렇게 하면은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이 되는 거고요. 역시 posterior는 뒤쪽이고 cruciate는 고정, 리가먼트는 인대, 그리고 reconstruction은 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pos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하면은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이고 약어로는 앞 글자만 따서 PCLR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다음에는 수술 방법에 따라서 수술명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ORIF가 있는데요. 이거는 개방적 정복 내부 고정술 해가지고 오픈 리덕션 인터널 픽시에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오픈 리덕션이라는 거는 개방 정복술을 말하는 거고요. 인터널은 내부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픽시에이션은 고정이라든지 아니면 정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픈 리덕션 인터널 픽시에이션 하면은 개방적 정복술을 개방적 정복 내부 고정술을 의미하는 거고요. ORIF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CRIF인데요. 이거는 Closed Reduction Internal Fixation 이렇게 해가지고 폐쇄적 정복 내부 고정술인데요. 이 Closed Reduction은 폐쇄적 정복술을 의미하는 거고요. Internal은 내부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Fixation은 고정이라든지 정착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위에 오픈 리덕션은 개방적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밑에 클로즈 리덕션은 폐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 오픈하고 클로즈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close reduction, internal fixation은 폐쇄적 정복 내부 고정 소리고, 약어로는 역시 앞 글자만 따가지고 CRIF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그래도 이거는 많이 우리가 접하는 용어라서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벌로우니 앰프테이션 해가지고 무릎 아래 절단술인데요. 이 벌로우는 아래라는 뜻이고요. 니는 무릎이고, 그리고 앰프테이션은 절단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벌로우니 앰프테이션은 무릎 아래 절단술이고, 약어로는 역시 앞글자만 따서 BKA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버브니 앰프테이션 해가지고 맨 앞에 벌로우하고 어버브만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릎 위 절단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벌로우는 무릎 아래고 어버브는 무릎 위 절단술을 의미하는 거고요. 어버브가 원맛 위에 이런 걸 뜻하는 거고, 니는 무릎이고 앰프테이션은 절단이잖아요. 그래서 약어로는 이 앞글자만 따서 AKA예요. 무릎 아래는 BKA고 무릎 위에는 AKA 이렇게 약어로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본 그라프트라고 해가지고 뼈를 이식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본은 뼈를 의미하는 거고 그라프트는 이식이잖아요. 그래서 본 그라프트는 뼈 이식을, 골 이식을 의미하는 거고, 약어로는 PG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킨 그라프트인데요. 우리가 스킨은 피부고 그라프트는 이식이잖아요. 그래서 약어로는 SG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킨 그라프트는 피부 이식이고, 약어로는 SG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맨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QD가 있는데요. QD는 보통 아침 식후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아침 식후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아침 식사를 7시 30분에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 식후는 보통은 8시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가 약카드에다가 아까 이렇게 약카드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금일하고 여기 용법을 옆에다 적게 되어 있는데 이 용법에다가 8A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 식후는. 왜 8A 하면은 이 A라는 거는 오전을 가리키고요. P라는 거는 오후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 8A는 오전 8시에 줘라. 그래서 아침 먹고 나서 7시 반에 약을 먹고 30분 후에 8시에 줘라 해서 8A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8A 적혀 있으면 우리가 이거는 오전에 8시에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뭐하러 그럼 굳이 이 8A 뭐 이런 거 말면 되지 이 큐드를 뭐하러 알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도 계실 건데요. 이거는 닥터가 우리한테 오더를 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픽업을 받아서 이 시간에 맞게 약을 챙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닥터가 오더를 낼 때는 이렇게 8A 1P 뭐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이 용법으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통 의학 용법 약어라고 하잖아요. 약어. 그래서 이렇게 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보통 우리가 816 이렇게 식후 약을 드리게 되거든요. 어떤 곳은 그냥 816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병원은 8A, 1P, 6P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전 8시, 오후 1시 뭐 이렇게 주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곳은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1번은 아침 식후, 2번은 점심 식후, 3번 저녁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병원에 가시면은 병원에 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QDAC인데 조금 전에 QD가 아침 식후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아침으로 보시고 AC는 식전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 플러스 식전이기 때문에 얘는 아침 식전에 약을 드리라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아침을 7시 30분에 드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0분 이전에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약카드에다가 표시를 할 때는 7A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오전 7시에 식사하시기 전에 드려라 이렇게 해놓고 식사하시기 전에 우리가 약을 갖다 드리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뭐 식욕촉진제 같은 걸 식전에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7A는 아침 식전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게 Q라는 거는 각각이라는 뜻이 있고 D라는 거는 데이를 가리키는 거고 이 A는 앞을 가리키는 거고 AC 해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기 전 이렇게 음식을 먹기 전 이런 뜻인데 이거는 일일이 몰라도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 약어만 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QDAC는 아침 식전이라는 거고요. QD1P인데요. 얘는 QD는 식후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1P는 1시라고 그랬잖아요. 1P는 점심 먹고 1시이기 때문에 점심 식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식후 1시에 들어라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약 카드에다가 표시를 할 때는 QD 1P 이렇게 안 하고 그냥 1P만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816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P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2번 이렇게 표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MD 같은 경우는 MD는 정오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우리가 점심 식전을 가리켜요. 그래서 점심은 보통 12시 30분에 식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2시 30분 되기 전에 12시에 드리는 거라서 이거는 12시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식전약은 7A, 12, 5P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어떤 곳은 그냥 7A, 5P는 그대로 표시를 하는데 점심만 MD로 표시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병원 사정에 따라서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MD는 점심 식전을 가리킨다는 거, 그리고 12시에 약을 드려야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PC 같은 경우는 저녁 식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저녁 식후니까 6P죠. 저녁은 보통 5시 30분에 식사를 하셔요. 그래서 식후 30분 후에 드리는 거라서 이거는 6P는 SPC 저녁 식후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OPAC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OP는 식전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OP라는 거는 5시 30분에 저녁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5시에 드리는 거는 저녁 식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A씨라고 해놨잖아요. A씨가 식전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OP는 저녁 식전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약 카드에다 표시할 때는 OPAC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요. 보통 그냥 OP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닥터가 오더를 낼 때는 OPAC 이렇게 내기 때문에 이것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ID 같은 경우는 하루 3번 식후에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3번 식후에 이런데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 카드에다 표시를 할 때는 보통 3T 디바이드 3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816 이렇게 해서 또는 8A, 1P, 6P 이렇게도 하고요. 어떤 것은 또 1, 2, 3 이렇게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사정에 따라서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TID는 하루에 3번 식후에 드린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TID AC 같은 경우는 TID가 하루에 3번 식후에 드리는 거였는데 AC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AC는 식전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음식물 먹기 전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TID AC는 하루 3번 식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약 카드에다가 표시를 할 때는 7A, MD, OP 이렇게 하기도 하고 7A, 12, OP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BID인데요. 이 BID는 하루 2번 식후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2번 식후인데요. 보통 BID는 그냥 우리가 아침, 저녁을 가리켜요. 그래서 8A, 6P 이렇게 약카드에다가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곳은 8A니까 1번이겠죠. 그리고 6P는 3번이고 그래서 1, 3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냥 8, 6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BID, AC 같은 경우는 BID가 하루에 2번 식후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AC가 붙어 있으니까 하루에 2번 식전이 되겠죠. A씨가 식전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시간을 적을 때는 보통 BID는 그냥 아침 저녁이기 때문에 아침 식전 그래서 7A 그리고 저녁 식전 그래서 OP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A, 1P인데요. 이거는 8A 같은 경우는 아침이잖아요. 그리고 1P는 점심이잖아요. 그래서 아침, 점심으로 드리면 돼요. 얘는 8A, 1P는 8시, 1시에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아침 식후, 점심 식후가 되겠죠. 그래서 8A, 1P는 그냥 거기에다 적어주실 때 그냥 8A, 1P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또는 뭐 81 또는 뭐 1번, 2번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M2 같은 경우는 점심, 저녁 식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MD가 점심 식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점심 그리고 E는 그냥 이부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ME는 점심, 저녁 식후인데요. 식후이기 때문에 점심은 1P잖아요. 그리고 저녁 식후는 6P잖아요. 그래서 1P, 6P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D, OP, AC는 이거는 MD는 점심, 그리고 OP는 저녁 식전이잖아요. 거기다가 AC가 붙어 있으니까 점심, 저녁 식전해줘라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MD, OP, AC는 MD는 12시죠. 그리고 OP는 그냥 그대로 OP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카드에다가 기록을 할 때는 12, OP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 MD, OP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MD, OP, AC 같은 경우는 점심, 저녁 식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HS 같은 경우는 취침 전이잖아요. 이거는 거의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취침 전은 보통 우리가 저녁 9시에 약을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 카드에다가 표시를 할 때는 9P고요. 이거는 닥터가 오더를 낼 때는 HS로 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QDHS 같은 경우는 아침, 식후, 그리고 취침 전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QD는 아침 식후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HS 같은 경우는 취침 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QD 같은 경우는 아침 식후니까 8A이고 HS 같은 경우는 취침 전이니까 9P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카드에다가 표시를 할 때는 8A, 9P, 아침 식후, 취침 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QID 같은 경우는 하루에 4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에 4번, 아침 8시, 그리고 점심 1시, 저녁 6시,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취침 전 9P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8A, 1P, 6P, 9P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4번 씻고 이거는 QID로 오더를 받아주시면 되고요. 간혹 이 카드에 약카드에는 8A, 1B, 6B, 9P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QW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 복용하라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예를 들면 골다공증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도 있고 또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먹는 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QW 같은 게 이게 주말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W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을 QW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약카드에다 기록을 할 때는 이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딱딱한데 오도는 QW로 받지만 우리가 적을 때는 그냥 일주일에 1회 이렇게 적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주일에 1회만 복용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보통은 일주일에 1회 같은 경우는 약카드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날짜를 적어주게 돼요. 그냥 일주일에 1회니까 오늘 1일날 먹었다 그러면 다음에 1월 7일날 먹어라 또는 1월 14일날 먹어라 이렇게 날짜까지 기록을 해서 이걸 드시고 나면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QWP 같은 경우는 얘는 아까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P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1회 붙이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 진통제 같은 경우는 오늘은 오른쪽 다리에 내일은 왼쪽 다리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는 날짜를 적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QWP도 여기다 날짜를 적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월 1일 날 오른쪽 허벅지 이렇게 부위까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1월 7일 날은 오른쪽이었으니까 바꿔야 되니까 왼쪽 허벅지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붙이고 나면 이렇게 체크를 해서 에러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RN 같은 경우는 얘는 그냥 필요할 때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닥터가 PRN 오더를 내면은 그냥 평소에는 얘를 안 드리고 있다가 환자가 컴플레인을 했을 때 그 증상에 맞는 PRN 오더를 찾아서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약 카드에다가 표시를 할 때도 얘는 그냥 PRN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약도 따로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PRN은 필요시에 드리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두개골 있잖아요. 두개골. 그래서 두개골 같은 경우는 두개골은 SKULL 해서 우리가 읽을 때는 스컬이라고 읽어요. 스컬. 두개골은 스컬이라고 있고요. 이쪽 밑에 쇄골 있잖아요. 쇄골. 이 쇄골. 그래서 이 쇄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CLAVICLE 이렇게 해서 클라비클이라고 읽어요. 클라비클. 쇄골은 클라비클. 마른 사람들은 이 쇄골이 위로 다 보일 정도로 마른 사람도 있잖아요. 쇄골미인이란 말도 있는데 여기 쇄골은 클라비클이고요. 다음은 이쪽 흉골 있어요. 흉골. 이쪽 흉골 같은 경우는 STERNUM 이렇게 해서 스터넘이라고 해요. 스터넘. 여기 흉골 같은 경우는 스터넘이고요. 다음에는 여기 팔 쪽에 위쪽 팔뼈 있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상완골이라고 해요. 상완골 같은 경우는 HUMERUS 이렇게 해서 휴머러스라고 해요. 휴머러스. 상완골은 휴머러스고요. 다음에 이쪽에 요골 있어요. 요골. 이건 지금 회전시켜 놓은 거고요. 원래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있는 게 요골이거든요. 그래서 요골 같은 경우는 엄지손가락으로 연결된 이쪽을 요골이라고 하는데, 요골 같은 경우는 RADIUS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네디우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디어스. 그래서 요골 같은 경우는 네디어스고요. 그 옆에 또 새끼손가락 쪽으로 가는 척골이 있어요. 척골. 네, 척골 같은 경우는 ULNAR 이렇게 해서 언어라고 읽어요. 언어. 우리가 척골은 언어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대퇴골 있잖아요. 대퇴골. 그래서 대퇴골 골절은 정말 많이 일어나서 수술하고 오시거든요. 대퇴골은 FEMUR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머라고 읽어요. 피머. 그래서 이 피머는 정말 수술을 많이 하고 오시는 부분이라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대퇴골은 피머고 FEMUR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다리 뼈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안쪽에 있는 뼈를 우리가 경골이라 그래요. 경골. 그래서 TIBIA 이렇게 해서 티비아라고 하고요. 티비아. 이 안쪽은 경이고요. 겉에는 비예요. 그래서 산들이가 읽을 때는 경비 아저씨들께서 안쪽에 계시잖아요. 아파트 안쪽. 그래서 경, 밖에는 비. 그래서 경비 이렇게 외웠었는데 그 다음에 비골 같은 이 밖에 있는 이 뼈를 비골이라고 하거든요. 비골 같은 경우는 FIBULA 이렇게 해서 피볼라라고 해요. 피볼라. 여기 비골 같은 경우는 피골라고 피볼라. 안에 경골 같은 경우는 티비아예요. 티비아. 경골, 티비아, 비골, 피볼라.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와서 여기 목뼈가 있네요. 목뼈. 그래서 목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추라고 하죠. 경추는 CERVICAL 이렇게 해서 서비컬이라고 그래요. 서비컬. 경추는 서비컬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어깨뼈가 있어요. 어깨뼈 이쪽. 어깨뼈 있잖아요. 이쪽 밑에 여기 쇄골 밑에 어깨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깨뼈를 견갑골이라고도 하잖아요. 견갑골 같은 경우는 SCAPULA 이렇게 스카플라라고. 그래서 우리가 목에다 두르는 걸 스카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캐플라라고 하고 어깨뼈는 스캐플라. 그리고 이쪽에 이제 립이 있어요. 립. 이쪽에 갈비뼈가 쫙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늑골이라고도 하고 갈비뼈라고도 해요. 갈비뼈 같은 경우는
RIP 이렇게 립이라고 해요. 갈비뼈 같은 경우는 정말 부러져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 부러져도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업주에서 갈비뼈 새로운 뼈가 연결이 돼서 생길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경우 참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이쪽은 늑골, 갈비뼈는 립이라고 하고요. RIP에서 립이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허리가 있잖아요. 허리뼈, 허리 쪽, 허리. 이 허리 쪽은 요추라 그래요. 요추. 그래서 LUMBER 이렇게 소리가 룸바라고도 하고 럼바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허리 같은 경우는 럼바고요. 룸바 LUM 제가 잘못했네요. LUMBR 이렇게 돼요. 그래서 룸바라고 많이 읽죠. 보통은. 그래서 허리 같은 경우는 룸바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이쪽 엉덩뼈가 있잖아요. 엉덩뼈. 이 엉덩이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엉덩이뼈 같은 경우는 힙, 엉덩이가 힙이잖아요. 힙 본이라 그래요. 그래서 본은 뼈고, 그래서 보통 엉덩뼈는 힙 본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조그만하게 꼬리뼈가 있어요. 꼬리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꼬리뼈를 COCCYX 그래서 콕시스라고 읽어요. 콕시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콕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인계할 때는. 그래서 이 꼬리뼈는 콕시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에 무릎뼈가 있어요. 슬개골. 그래서 이 슬개골 무릎뼈 같은 경우는 우리가 PATELLA 이렇게 해서 파텔라라고 해요. 파텔라. 슬개골은 파텔라.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산들이가 재활에 일하다 보니까 정형외과에서 넘어지거나 뭐 이렇게 해서 진짜 뼈 수술을 많이 하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산들이가 이걸 보고 공부도 할 겸 해서 이렇게 골격 영어 있잖아요. 우리 신체의 골격 영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체 영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 예쁜 아가 사진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이의 눈이 있네요. 아이의 눈. 그래서 이 눈 같은 경우는 EYE 해서 읽을 때는 아이라고 읽어요. 아이. 그래서 우리가 쇼핑을 할 때 물건을 사지 않고 눈으로만 쫙 둘러보고 오는 걸 우리가 아이 쇼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아이가 이 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귀가 있어요. 귀. 그래서 이 귀 같은 경우는 우리가 EAR 이렇게 해서 읽을 때는 ear라고 읽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유튜브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강의를 들을 때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귀에다 꽂고 있는 거를 이어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어가 이 귀를 의미하는 거고 이어라고 해요. 그래서 읽을 때는 이어, 귀는 이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머리카락이 있는 이곳에서부터 여기 얼굴 전체 턱까지 여기를 우리가 보통 머리라고 하거든요. 머리. 그래서 머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HEAD 이렇게 해서 헤드라고 읽어요. 헤드. 그래서 머리에다 이렇게 꽂고 있는 걸 우리가 헤드셋이라고 그러고 머리가 아픈 두통을 헤드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머리는 헤드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이쪽에 코가 있어요. 코. 그래서 코 같은 경우는 NOSE 이래서 노스를 읽어요. 노스. 코는 노스예요. 그래서 코는 노스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여기 턱이 볼이 있어요. 볼. 그래서 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CHEK 이렇게 해서 친이라고 읽어요. 치크 이렇게도 읽고 칙이라고도 읽고 칙 이렇게 읽는 게 낫겠다. 그래서 볼은 칙이라고 읽고 볼은 칙이에요. 칙.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아까 손가락 있죠. 손가락. 여기 보시면 손가락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읽을 때는 핑거라고 읽어요.
핑거. 그래서 우리가 변을 못 본 사람들 손가락으로 변을 빼줄 때 핑거 N에만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핑거가 이 손가락을 가리키는 거고 읽을 때는 핑거라고 읽어요. 그리고 이쪽에 아가 어깨가 있어요. 어깨. 어깨 같은 경우는 SHOULDER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숄더라고 읽어요. 숄더. 어깨는 숄더고 우리가 어깨에다 매는 백을 숄더백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 숄더가 어깨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읽을 때는 숄더라고 읽고요. 그리고 이쪽에 아까 무릎이 있어요. 무릎. 그래서 무릎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릎은 KNEE 이렇게 해서 니라고 읽어요. 니. 그래서 우리 정형외과에서 제일 많이 하고 오는 게 이 니오피거든요. 무릎 수술인데 그때 이 무릎을 KNEE 이렇게 해서 니라고 읽고요. 그다음에 여기 끝허리에 발가락이 있어요. 발가락. 조그만하게 발가락이 있는데 발가락 같은 경우는 TOE 이렇게 해서 토라고 읽어요. 토. 발가락은 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렇게 약간 눈썹이 있을 수 있겠죠. 눈썹. 여기 약간 눈썹이 있잖아요. 눈썹 같은 경우는 EYEBRW 이래서 아이브로우 이렇게 읽어요. 아이브로우. 눈썹은 아이브로우고 이쪽에 아까 머리카락 있잖아요. 이렇게 이 머리카락을 우리가 HAIR 이렇게 해서 헤어라고 읽어요. 헤어. 그래서 머리 자르는 걸 우리는 그냥 한글에서는 보통 머리 자르는 걸 헤어컷이라고 하는데 그냥 헤어컷이라고 하죠. 헤어컷. 머리 자른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냥 우리는 머리라고 하는데 원래는 머리카락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머리카락에서부터 여기 턱까지 이 머리 전체는 우리가 HAD에서 아까 헤드라고 했고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HAIR 해서 헤어라고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아가 입이 있어요. 입 짠해서 아가 입 같은 경우는 MOUTH 이렇게 해서 마우스라고 읽어요. 마우스. 그래서 입에다가 우리가 물고 있는 거 우리가 마우스 패스 많이 사용하잖아요. 병원에서. 그때 이 마우스가 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은 마우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턱이 있어요. 턱. 짜자잔 여기 턱. 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CHIN 이렇게 해서 친이라고 읽어요. 친. 여기 턱, 친.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이제 목이 있잖아요. 여기 목 같은 경우는 NECK 이렇게 해서 넥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남자분들이 목에다 매는 걸 우리가 넥타이라고 그러잖아요. 타이는 묶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에다 매는 걸 우리가 넥타이. 그때 이 넥이 목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친 같은 경우는 이 목에서 가까워요. 바로 위에 턱이잖아요. 그래서 목하고 친한 친 이렇게 외웠거든요. 산들이는 목하고 친한 친, 턱, 친은 턱 이렇게 외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우리가 보통 새로 신안이 오면은 가슴 사진을 찍잖아요. 가슴. 그래서 이 가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슴은 CHEST 이렇게 해서 체스트라고 읽어요. 체스트. 가슴은 체스트. 그래서 오더가 날 때 체스트 AP 하면은 체스트를 앞에서 뒤로 찍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체스트는 가슴이에요. 가슴. 그리고 이쪽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팔이라고 하거든요. 팔. 그래서 팔 같은 경우는 ARM 이렇게 해서 암이라고 읽어요. 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조개 하고 있는 사람 암슬링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암이 여기 팔을 의미하는 거예요. 팔. 그래서 팔은 암이고요. 그리고 여기 손가락부터 여기 손등 있잖아요. 손 같은 경우는 우리가 HAND 이렇게 해서 핸드라고 읽어요. 핸드. 그래서 여기 손은 핸드고 여기 위쪽 여기 팔은 암이에요. 그래서 여기 손은 핸드, 여기 팔은 암 이거를 좀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있죠. 여기 전체는 다리예요. 다리.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다리는 우리가 레그라고 읽어. LEG 이렇게 해서
레그라고 읽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여기 발등에서부터 뒤꿈치 발가락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발을 우리가 FOT에서 풋이라고 읽어요. 풋. 그래서 이쪽이 다리는 레그고 이쪽 발등에서부터 발 뒤꿈치 발가락 여기 발은 풋이에요. 풋.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끝머리에 있는 발가락은 우리가 아까 토라고 읽는다 그랬잖아요. 토, 발가락은 토. 여기에 다리는 레그, 발은 이쪽은 풋, 그리고 발가락은 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산들이가 이 예쁜 나가 사진을 가지고 신체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